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301-302에서의 집착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집착이 사람이나 사회를 대상으로 하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할리우드의 1996년 작품 더 팬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프로야구라는 특정 스포츠를 통해 집착을 표현한 이 영화는 로버트 드니로의 명연기로 인해 집착을 다룬 영화들 중 손꼽을 만한 작품입니다. 아버지가 시작한 칼 제조업, 하지만 이제 시에 운영되고 있는 회사의 영업 담당길. 그는 어린 시절 야구 선수였지만 부상으로 인해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야구팀이자 최근 이정후 선수가 입단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광적인 팬이 됩니다. 스토리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4억만 달러의 대박 계약을 성사시키며 등 번호 11번의 바비 레이먼드가 애틀랜타로부터 이적해오면서 시작합니다. 원래 자이언츠에서 11번을 달던 프리모가 양보하지 않아 33번을 달고 경기에 나선 바비는 개막전에서 수비를 하다 프리모와 부딪혀 부상을 입습니다. 이 때문에 컨디션이 급락해 전년도 3할 1푼 1리의 타율을 기록했던 선수가 시즌 내내 1할 8푼대의 타율을 보이며 자이언츠 팬들로부터 야유를 받습니다. 단 한 사람, 길을 제외하고서 길이 그를 비난하지 않은 이유는 그의 부진한 성적이 오랜 등번호 11번을 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래서 길은 사우나에서 휴식 중인 프리모를 살해하고는 그의 어깨에 새겨진 11이라는 숫자를 도려내기까지 합니다. 가장 잘 나가던 타자인 프리모가 죽자 우연인지 바비 레이먼드의 타격감이 급격히 살아나지만 팬들은 오히려 프리모의 죽음에 바비가 연결되어 있다고 믿으며 야유를 보냅니다. 단 한 사람, 길을 제외하고서 이후 마치 연예인의 사생팬처럼 바닷가에 위치한 바비의 별장 근처에서 그를 주시하던 길은 바비의 아들 숀이 서핑을 하던 중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하자 달려가 구해주고 바비의 감사를 받으며 꿈에 그리던 바비와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 도중 길이 바비에게 최근 타격감이 살아난 비결을 묻자 바비는 길이 원하는 프리모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마음을 비워서라고 말합니다. 이에 격분한 길은 숀을 납치한 후 바비가 아들을 살리려면 다음 경기에서 홈런을 친 후 전광판에 자신의 사진을 띄우며 관중들에게 이 홈런은 진정한 팬인 길을 위한 것이라고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길은 바비, 당신을 위해, 당신의 좋은 성적을 위해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당신은 왜 그것을 알아주지 않느냐며 분노가 치밀었고 그에 대한 분풀이로 바비의 아들을 납치한 거죠. 이는 집착이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로스포츠를 언급할 때 팬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팬들이 선수와 팀을 응원하고 야구장 입장권을 사서 경기를 관람하고 좋아하는 선수의 유니폼을 사고 핫도그와 치킨을 사 먹는 행위가 결국은 선수의 연봉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프로스포츠의 절대적인 존재 이유인 팬에 대해 토니 스콧 감독은 더 팬에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팬이 프로스포츠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수가 그 중심이라는 거죠. 감독은 영화에서 바비의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합니다. 팬은 여자와 같다. 잘 치면 환호하지만 못 치면 침이나 뱉는다. 잘 치든 못 치든 똑같은 사람이란 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경기를 해야 하는 거다. 그런 바비의 대척점에 서서 집착의 광기를 보여주는 길을 통해 팬이 하는 것이 모두 옳지는 않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와 팀을 위해 경쟁 선수를 살해하고 선수의 아이를 납치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지요. 이 영화에서 길의 행동은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을 행동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허망한 분별로서 어떤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함, 그릇된 분별로서 어떤 것을 탐내어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는 허망한 그리고 그릇된입니다.
정확한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고 허망하고 그릇된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잘못된 행동을 야기하는 것이 집착이라는 뜻인데요. 불교에서 모든 번뇌의 시작은 무언가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허망하고 그릇된 욕심을 내려놓으면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집착이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성공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목표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말하는데 그 끊임없는 노력은 성공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려고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이나 의학 연구원들이 더 좋은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며칠 밤을 새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허망하거나 그릇된 판단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한에서 말이죠. 그런데 성공에 대한 허망하고 그릇된 분별 때문에 가장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는 내용을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조인성과 진구가 주연을 맡은 비열한 거리입니다. 이 영화에서 병두는 성공에 대한 그릇된 집착 때문에 믿고 따르던 형님까지 죽이며 승승장구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가장 믿었던 조직원이자 역시 허망한 집착에 휩싸인 종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종수의 옆에는 병두가 믿었던 동창이자 친구지만 성공한 영화 감독이라는 타이틀에 집착한 민호. 역시 병두가 믿고 따르던 황 회장이 있었습니다. 결국 병두의 집착은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면서 허무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병두뿐만 아니라 종수, 민호, 황 회장 등 등장인물 모두가 허무하고 그릇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들로 그려지는데 그만큼 이 영화는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필요에 따라 살되 욕망에 따라 살지는 말아야 한다. 욕망은 분수밖에 바람이고 필요는 생활의 기본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욕망은 허망하거나 그릇된 분별 혹은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허망하거나 그릇된 욕망을 버린다면 삶은 한결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